인터넷 강의 시장이 2천억 원대로 성장했습니다. 댓글 알바, 강사 빼가기 등 경쟁이 혼탁해지면서 수강생들에게도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신종 금융상품이라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유사 수신 행위가 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하고 있는 금융 다단계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올해는 올림픽이 열리는 해입니다. 오는 8월 사상 최초로 남미 대륙에서 열릴 리우올림픽 현장과 한국 대표단의 준비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전국의 수험생이 모여드는 노량진 학원가. 시간도 돈도 부족한 수험생들이 컵밥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모습은 이곳의 일상입니다. 컵밥과는 대조적으로 노량진 학원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은 고가의 수입차들입니다. 수입차들이 줄지어 학원 건물로 들어섭니다. 대부분 스타 강사들의 차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스타 강사들은 외제차는 기본이고요. 강사들이 사실은 학생들 앞에서는 신적인 존재거든요. 물론 일부 스타 강사들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2000년대 초반 등장한 스타 강사들은 수험생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영향력이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스타 강사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고, 하지만 이들의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건 인터넷 강의가 대세로 자리 잡은 200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판이 점점 커지는 거죠. 1, 20억은 무섭게 생각하고요. 200억, 300억 매출을 올리는 그런 강사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따라서 자연적으로 그 강사들의 몸값은 상당히 커지죠. 이곳은 한 인터넷 강의 업체의 녹화 스튜디오입니다. 교실 하나 크기도 안 되는 이 작은 공간에서 수십만 명이 시청하고 한 해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인터넷 강의가 녹화됩니다. 전체 사교육 시장 20조 원 가운데 전체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인터넷 강의 시장은 그 크기가 커졌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강 업체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삽자루라는 별칭으로 널리 알려진 수학 강사 우영철 씨. 그러니까 맞출 수 있어?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더라는 거죠. 대표적인 인터넷 스타 강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팩토리얼입니다. 이게 바로 증가함수를 나타내는 스트럭처예요. 그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암기력이고요. 연이은 강의를 마친 우 씨가 향하는 곳은 그의 연구실. 8월을 5월에 하고 조수를 직원 10여 명이 강의 교재 개발과 SNS 관리 등을 돕고 있습니다. 강사 한 명이 움직이는 학원인 셈입니다. 최근 우 씨는 한 대형 학원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 씨가 인터넷 영상을 통해 대형 학원이 홍보를 위해 이른바 댓글 알바를 동원했다고 주장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해당 학원과 계약을 맺은 대행사가 인터넷 포털 업체의 아이디 100개를 구입해 댓글 등을 단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아이디들을 돈 주고 한 아이디당 싸게는 1,000원, 비싸게는 3,000원 주고 이제 수백 개 아이디를 사서 글을 쓰는데 그거가 개인정보법 위반이잖아요. 하지만 해당 학원은 대행사에 댓글 홍보를 요청한 적이 없고 대행사가 단 댓글 가운데서도 특정 강사를 홍보한 글은 거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 결과 대행사 대표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고 우 씨도 해당 학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우 씨는 지난 2009년에도 한 인터넷 강의 업체의 댓글 알바를 폭로해 해당 업체의 사과를 받아낸 적이 있다며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고치기 위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불법 알바를 쫙 해가지고 학생들을 쫙 끌어모아가지고 회사의 매출을 크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번 돈으로 광고 마케팅에 더 투자를 많이 하게 돼서 이 회사가 전체 인터넷 강의 시장에 만약에 70%, 80%를 장악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당연히 뭐냐면 수강료 다시 또 올라갑니다. 인터넷 강의의 댓글 알바는 어떤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을까?
한 교육 전문 마케팅 업체의 내부 문건입니다. 댓글 조작은 최소 6개월의 시간을 투입하는 육성 아이디와 단기 이슈에 대응하는 게릴라식 아이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돼 있습니다. 육성 아이디는 캐릭터 육성, 즉 실제 인물 같은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이 인물의 아이디로 댓글을 다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가입시켜놓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캐릭터를 다 정해놓고 두 사람이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예를 들면 A라는 아이디는 18살에 고등학교 2학년이고 문과고 남자아이고 서울 살고 남동생이 있으면 이렇게 쭉 그냥 엑셀에다 정리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 수능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입니다. 특정 강사를 띄우고 또 다른 강사는 깎아내립니다. 수험생들은 강사 선택에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왜 무슨 댓글이나 이런 거 한쪽에서 막 몰아주게 하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알바 같은 거 시켜가지고 한 번에 남기고 막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들어보고 이제 판단해요. 이곳은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 학원가입니다. 이곳 학원가에서 명성을 키운 스타 강사들을 잡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이 학생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인강업계 2위였던 비타에듀에서 스타 강사 11명과 직원 30여 명이 한꺼번에 후발업체로 옮겼습니다. 각 과목을 대표하는 스타 강사 대부분이 한 번에 이탈하자 비타에듀는 순식간에 업계 꼴찌로 밀려났습니다. 당시 업체를 옮긴 강사 가운데 일부는 이 같은 강사들의 집단 행동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대표한테 66%의 지분을 달라면 그거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줄 수 없는 명분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적을 다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다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던 거였고요. 그러니까 양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전 사이트에 직원들을 갖다가 옮겨야 할 사이트에 미리 박아놓고 중요한 정보들을 빼가고.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강사들의 이직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관련 소송에서 드러났다고 해명했습니다.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무한은 이런 거지. 나와라 뚝딱 뿅. 이 이직 사건 이후 강사들의 몸값이 높아졌다고 사교육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스타 강사들이 받는 보수는 얼마나 될까? 쉬워요, 그죠? 과목별 매출 1위를 올리는 스타 강사를 업계에서는 이른바 1타 강사라고 합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한 1타 강사의 실제 계약서입니다. 2년간 교육 콘텐츠를 공급하는 대가로 계약금 50억 원에 강의 매출의 35%, 교재 매출의 90%를 받기로 돼 있습니다. 이 강사는 계약금과 매출을 더해 1년에 10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사에 따라 좀 다르지만 소위 1타 강사, 인기 강사들은 1년 계약금이 수십억에 달하기도 하고요. 5년을 계약하면 수백억에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 초스타 강사는 매출의 전체를 다 가져가는 그런 계약도 최근에 이 업계에서 이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강사들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른 업체로 이적하거나 업체들은 다른 업체 소속의 강사를 빼돌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이 같은 강사 빼가기와 관련된 소송만 수십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본 투자를 한 거죠. 근데 거기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확고한 교육관 없이 놀아나고 있고 자본을 스스로 쫓아가서 성장하려는 이윤을 추구해서. 역시 피해를 보는 것은 인터넷 강의를 듣는 학생들입니다. 강사가 갑자기 소속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인터넷 강의가 중단돼 피해를 봤다는 수험생들의 글을 인터넷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이 이적한 곳에 학원을 옮긴다거나 지금 경우도 지금 덜어 있거든요. 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업체들 간의 허위 비방 광고와 경품 공세도 인강시장을 혼탁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소입니다. 1위 업체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벌어진 다툼이 대표적입니다. 한 업체가 자사의 매출액이 급증했고 다른 업체는 크게 감소했다며
인강업계 매출 증가율 1위라며 광고하자 광고에 언급된 업체는 허위 광고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피소된 업체 역시 또 다른 인강업체의 1등 광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그 업체가 다시 맞고소하는 등 물고 물리는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출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예. 뭐 수십 건 정도? 그 이상 되겠죠. 승소나 아니면 승패에 따라서 업체마다 이제 노출하냐 노출하지 마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더해 각종 경품 경쟁까지 인강시장의 경쟁은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라고 업계 종사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한테 바나나 우유 줄게. 그리고 인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거기다가 X까지 줄게. 더 많아지면 우리가 이것도 줄게. 이런 마케팅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마케팅이 회사의 사실 격을 떨어뜨리고 강사들의 격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이 이 교육 동영상 업체를 갖다가 불신하게 되는 장사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터넷 강의는 현장 강의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서 최소한 사교육의 양질의 사교육을 평준화시키는 그런 측면의 효과는 인터넷 강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강시장이 대세로 자리 잡은 이후에도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고등학생 한 명이 사교육에 쓰는 돈은 19만 원이었는데 2013년에는 26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인터넷 강의 시장이 승자 독식 구조여서 마케팅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이게 사실 그 승자 독식 구조라든지 그게 사실 이제 갭이 점점 벌어지는 구조라고 봐야 맞거든요. 그 갭이라는 게 점점 따라가기 힘든 속도로 벌어지고 있어서 스타 강사가 되고 싶다는 예전의 꿈은 점점 좀 희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광고나 마케팅에 사용해야 되는 비용들을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는데 여기에 고비용이 투여가 됨으로 인해서 좀 강의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강의 시장은 매출이 연간 2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지만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 강의 관련 피해 신고는 2011년 285건에서 지난해 497건으로 5년 사이 74%나 증가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그냥 온라인에 옮겨놓은 형태에서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질적 발전은 해외에서 도리어 더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뭐 무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자리를 내리고 있고, 이 온라인 강의의 쌍방향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죠.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인터넷 강의. 돈벌이만을 위한 이전 투구식 마케팅 경쟁에서 벗어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질적인 도약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